오늘 영상 하나면 코인과 선물 단타의 큰 뼈대를 5갈래로 머리에 꽂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초보도 손이 덜 떨리게, 어디서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흐름이 딱 잡히실 겁니다. 첫 번째는 진짜 처음인 분도 따라만 하면 되는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피처럼 새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넣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실전처럼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과 100달러 받는 링크를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 솔직히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입금 없이도 거래 감각을 배울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써서 한 번만 제대로 맞추면 몇백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직관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만약 10년 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담아뒀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10년 사이 지수가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쯤 2,660만 원 정도로 불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은 더 묵직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160만 원 수준으로 커집니다.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만큼을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될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선택지가 눈앞에서 번쩍하지 않나요?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베팅해 양방향 수익을 노릴 수 있죠. 거기에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꽤 매력적입니다.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지만 해외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 즉 5천만 원 규모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작은 돈으로 큰 판을 보려면 이게 무기입니다. 물론 30억 이상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작은 결국 거래소 선택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아두었지만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 50만 원으로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베팅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체감이 달라집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를 하는 곳은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보다가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지면 고정 댓글부터 눌러서 정리된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05%라고 치면 1,000만 원 단타에 20배 레버리지를 쓸 때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건지, 거래소를 먹여 살리는 건지 헷갈릴 정도죠.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를 쓰지 않으면 이 싸움은 애초에 불리하게 시작됩니다. 그럼 네 곳의 대형 거래소와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싼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 이 5가지입니다. 수수료부터 보죠. A 거래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반타를 많이 할수록 이 차이는 칼날처럼 체감됩니다. 한국어 지원도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초보일수록 막힐 때 바로 물어볼 곳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다릅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방향을 틀리면 손실도 빠르다는 걸 같이. 원화 입출금은 편의성에서 갈립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불가능합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타이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방향보다 진입 순간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먼저 롱과 숏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차트에서 상승 추세가 뚜렷하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림이 나오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으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봅니다. 또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뜻이라 롱 확률이 올라갑니다. 뉴스도 챙기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이슈는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연료가 됩니다. 이런 재료가 터질 때 롱을 잡는 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꺾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될 때 숏이 유리합니다.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가는 느낌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로 보며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 힘이 빠졌다는 뜻일 수 있어 숏 확률이 올라갑니다. 규제 강화, 해킹 뉴스도 변수입니다. 보조 지표로는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유명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방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신호가 모인 순간을 고르는 게임입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